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이번 주말은 일을 좀 하지 않을까. 또요? 또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진짜 사실 주말이 이틀뿐이라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딱 금요일, 딱 오늘 금요일. 쉬면 한 3일 쉬잖아요? 그러면 어디 여행도 갔다 오고. 맞아. 이번에 한글날 쉬니까 네. 3일 연속 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딱 맞더라고요, 우리 몸에. 네, 그래서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의 바람이죠. 이 주 4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슈로 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박사님, 주 4일제에 대해서 이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요. 연봉이 줄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네네. 이 4일제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데 네. 서로 처한 것들이 달라서 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 있죠. 최근에도 있었죠. 10월 2일 임시공휴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 거의. 네. 뭐 댓글 막 진영을 떠나서 네. 대동단결하는. 쉬는 날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아마 주 4일제에 대해서도 아마 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많이들 주 4일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여전히 제일 많아요. 다른 나라들보다요? OECD 국가들 가운데서 1915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 17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한 200시간 더 근무하는 거죠. 한국이 그래서 그 연평균 근로시간으로는 4위예요. OECD 회원국 중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위 국가들이 뭐 코스타니까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남미 있는 세계 국가 빼놓고는 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사실 지금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근무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이고 OECD 평균이랑 비해서 네. 그 200시간이나 차이 납니다라고 네, 네, 했는데 네. 이게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2010년까지만 해도 OECD 평균이랑 400시간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200시간 가량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줄어든 거야. 한국은 더 급격하게 노동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더 이렇게 찬반이 있을 저항이 수밖에 있을 수 있는 없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군생활 저는 2년 2개월, 26개월을 했어요. 이러면 또 이제 자막 PD님 또 꼰대 박사님이 또 늘 것 같은데. 지금은 1년 8개월이죠? 그러니까 네. 속상하지. 근데 이제 경제활동이 끝난 어르신들이 은퇴하신 네. 분들 보면 야 라떼는 말이야 할만하죠. 이래서 라떼는 마리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주 4일째 되면 소는 누가 키워 일은 누가 해 소는 누가 킬 거야 소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것 같긴 하고 특히 뭐 어쩔 수 없죠. 경영진들, 임원진들은 다 또 라떼는 말이 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주 4일째 근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일 수 있겠죠. 아니, 안 그래도 주 5일제도 힘들어서 이제 어.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 6일을 일했다고? 주 6일 일했다고요 하는 거 보니까 안 하셨구나. 해본 경험이 네, 주 없구나. 6일은 해본 기억이. 놀토 세대 아니세요? 놀토 뭔지 알죠? 뭔지는 아는데 네. 놀토 세대는 아니구나. 네. 저희는 놀토 세대도 아니었어요. 토요일은 당연히 다 학교 가는 날.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격주로 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토요일은 다 오전 수업만 하는 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대학생 형들이 너무 부러웠던 이유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 근데 내가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다 토요일 날 쉬네. 고등학생도. 반공일 하기 전에 아버님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80년대, 70년대는 토요일도 풀타임 근무. 그 있잖아요. SNL. 네. 그게 세러데이 나잇이잖아. 네. 그죠? 그리고 토요일 밤에라는 영화가 언제 영화예요? 80년대 영화야.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지금의 금요일 밤 같은 거예요. 쉬는 날 전날인 거야. 그러면 불금이 아니라 불토네요. 불토였지. 실제 원래 불토였어. 진짜요? 그럼요. 근데 이제 불금이 된 거는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노동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단순 노무가 많았던 시절에는 주 6일제가 일반적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 5일제 할 때 다들 걱정을 했어요. GDP가 감소하지 않을까, 진짜로. 네. 괜찮을 겁니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다들 이제 경영진들이 또 속상했죠.
그럼 지금까지 5일 동안 할 일을 6일 동안 한 거야? 놀았던 거야 니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컴팩트하게 일하고 효율성을 추구하자라는 컨센서스는 된 것 같아요. 주 5일제는 이제 다 다른 나라에서도 미리부터 했던 거고 그쵸. 주 4일제를 도입한 나라도 있나요? 그쵸. 주사일제 있어요?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아라든지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사일제 근무를 하고 시행하기도 있어요? 있고 어. 주사일제를 한다고 해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어라고 법률적으로도 조항을 했는데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을 비교하는데 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 나라들은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부분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5천만이 되는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좀 노동시장의 규모 자체가 차이기 때문에 그 사례들도 많고 해서 좀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구가 좀 비교적 적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주사일제를 법제화한 나라들도 있고요.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사일제를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재택근무 이런 것도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재택근무를 어. 거의 뭐 반 이상 기업들이 했다라고도 했는데 이것도 좀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시간들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법들 해보니까 이게 굳이 5일 만에 다 안 해도 될 일이네라는 것들에 대한 확인들도 더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 네. 한국의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 또 카카오 이런 부분들, 이런 IT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사일제 근무들이 많이 지금 네. 완화되고 있고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좀 창의성, 그 다음에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효율성, 집중력이 더 필요로 하는 산업, 직업군에서는 주사일 근무제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영향은 없을까요? 주 5일제 하면서 생산성이라든지 우리나라 GDP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졌으니까 인데 관건은 그거죠.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임금을 삭감하고 주 4일제를 해주겠다. 매경의 대표님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도 5% 정도면 오케이. 5%면 5%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도 이제 10%. 10%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저희 둘째도 이제 초등학교 가서 학원을 좀 다녀야 돼요. 좋아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사교육 열심히 하시잖아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 이게 좀 경제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큰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선진국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40시간, 45시간 일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할 일을 근무 시간을 줄이고 3명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잡쉐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노동계에서도 당연히 잡쉐어링은 좋아. 근데 임금을 삭감하는 잡쉐어링은 오히려 임금을 적게 주게 하려는 경영진의 전략이 아니냐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두운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에 자동화가 많이 되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줄어든 일자리 속도를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완화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되려면 한 사람당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임금 부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 사실은 그 현대자동차에서 현대기아차에서 나온 그 캐스퍼가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이제 대표적인 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 하면 근무 시간도 좀 줄이고 일자리는 좀 늘리는 대신에 급여는 다른 비슷한 동종업계의 급여보다는 좀 낮게. 특히 이제 좀 최근에 지방에 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약간 그 지역 사회에서 합의를 해서 만든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네. 잡쉐어링이 어떤 다른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오케이 주 4일제가 되든 잡쉐어링이 되든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줄여. 그러면 돈은 또 누가 쓰나?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어. 그래서 사실은 실업이 늘어서 실업률이 높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일자리를 늘렸는데 소득이 줄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또 소비를 하지 줄인다면 않으면. 경기가 또 하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좋은 우선안은 자, 주 4일을 하고 잡쉐어링을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늘고 소득은 별로 안 줄고
그러니까 좋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 자체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게 감당이 되진다면 해피한 케이스인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채산성들, 기업의 채산성들을 맞추려면 급여는 좀 줄이는 부분들 또 어느 정도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주 4일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육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솔루션은 될 수 있죠. 주 4일제는 대부분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연속으로 3일을 쉬지 않고 토일을 쉬고 주중에 하루를 자기가 선호하는 날을 쉴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부부가 서로 다른 날을 쉬어. 그러면 육아는 훨씬 더 편리해지는 거죠. 편해지는 거죠. 거기까지 또 도움을 줄 수가 있네요. 그런 형태들도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 4일째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네. 박사님이 기업의 대표예요. 아. 이제 직원들이 아. 주 5일제를 일하다가 임금을 줄이지 않고 난 주 4일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회사가 제일 좋아. 집보다도 회사가 더 좋아. 이렇게 재밌는 데가 어딨어. 대표한테 그런 거 요청하면 저도 치고용인이지만 경제학자라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해 보면 네. 매경도 보면 이렇게 임원분들이 제일 일찍 오세요. 네. 회사가 제일 좋은 놀이터지. 안 되겠다. 네, 오늘 이슈로 있다 주 4일째 다뤄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